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세부 지표를 분석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둔화 지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농업 고용지표에서 경기 둔화 지표가 나왔다면 증시 자체는 다음 달 고용 데이터도 양호한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다음 달의 고용지표가 잘 나오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6,200포인트 이상을 뚫고 상승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환율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저는 환율이 1,300원 중후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드디어 이번 달에 중후반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달러 환전 타이밍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렸고 이와 동시에 미국 채권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멤버십 분들은 환율과 금리 전망도 체크를 하시고 오늘 제가 생각하는 미국 증시 전망도 체크를 하시면 좋아 보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생각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경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비농업 고용지수가 15만 명 이상이면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고 10만 명 미만이라면 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정상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결론들은 파월과 재무부의 발언을 추적했을 때 이런 식의 결론들에 대해서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생각은 향후에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이게 침체 구간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현재 주가를 약간 유지를 한 상태에서 결국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7월달 데이터를 확인한 뒤에는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노동시장 데이터가 다음 달에 10만 명 미만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시장이 경기 침체를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8월 달에 고용 데이터가 10만 명 이상이 나오는 걸 보고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석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시나리오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를 분석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고용지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선 고용지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되는 졸트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전의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되는 게 ADP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ADP라는 회사가 월급을 나눠주는 시스템을 대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 급여를 주는 사람들이 추가가 될 경우에는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ADP 시스템을 쓰는 곳이 대기업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대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ADP 고용보고서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노동청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의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고용보고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졸투보고서는 약간 2개월 전에 데이터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고 ADP 같은 경우에는 고임금 노동자가 많은 곳에서만 이 ADP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고용 환경 모두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농업 고용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저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신규 일자리가 중요한데 여기서 10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라면 정상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13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즉 적당히 좋은 경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주의사항이 있다면 지난달에 발표된 고용 인원이 원래 17만 명이었는데 이게 이번 달에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는 약간은 안 좋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적당히 괜찮다라고 하는 이 13만 9천 명이 나오자 미국 증시는 1%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바로 실업률이 있는데 지금 이 실업률이 4.2%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4.2%라고 하는 이 수치는요, 아주 좋은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4.3%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4.3%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4.2%라는 뜻은 야 이거 미국 경제가 과열이 되었다 이런 지표라고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4.2%가 뜬다. 이거는 아주 좋은 경제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표만 본다면 경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게 지금 이 노동 참여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왔어요. 이게 마이너스 0.2%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의문점을 많이 품고 있는데 이번에 실업률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경제가 좋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왜냐? 노동 참여율이 지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실업률은 실업자 수와 노동 공급을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10명이 있고 노동 공급이 100명이 있다면 실업률은 10%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업자 10명 중에서 5명이 아예 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노동 공급도 5명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자 수도 5명이 줄어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누었을 때 놀랍게도 실업률은 5.5%가 됩니다. 즉, 실업자 5명이 완전히 노동시장을 이탈한 거예요. 이것 자체는 경제한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 실업률이 10%에서 5.5%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실업률이 감소하면 야 이거 경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흐름이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싶은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야 이번에 실업률이 낮게 나왔는데 이거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오류다. 이거 쉽게 말해서 통계적 오류일 수가 있고 실제로는 경제가 나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세부 데이터를 분석을 한 사람들만 이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비농업 고용 지수를 분석을 할 때는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보다 이 밑에 있는 섹터별로 얼마만큼의 노동 시장의 증가가 나타났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 시장이 크게 증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동 시장이 감소한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고임금 전문직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할 수가 있죠. 우리 쉽게 말해서 경제가 나쁠 때 고임금 노동자를 뽑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반면에 지금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자리를 뽑아서 창출하는 곳이에요. 즉 지금 일자리가 증가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민간에서 경제가 좋아가지고 고용을 늘린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채용들을 많이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 자체는 나중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면 곧바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가 좋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경제가 정말로 좋다면 민간에서 일자리들을 뽑으려고 할 것인데 지금 바라보니까 민간에서 일자리를 뽑으려고 하는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부 자체가 지금 노동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그냥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자라는 말들이 이런 데이터에서 나온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의 생각은 무엇이냐? 일단 확실한 거는 경제가 과열 구간은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나 침체 구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기에는 일단 데이터만 받아봤을 때는 확실히 정상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향후에는 경기가 저는 둔화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둔화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경기가 둔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금리 인하인 거죠. 즉 향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가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저는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는 뭐냐면 나중에 경제 지표가 나쁘게 됐을 때 침체로 계속 나아가고 이 침체에서 오랜 기간 횡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경제가 둔화가 되어서 하락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킨다라고 한다면 저는 주식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주목해서 볼 것이냐면 경기 지표와 금리 인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바라볼 것 같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요. 경기 침체가 나오더라도 사실상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나 크게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다면 그렇게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하면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지점은 뭐냐면 금리 인하가 불안한 시그널인 거예요.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데 고용 불안도 지속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때는 10에서 15%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주식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이 시나리오 2번 있죠. 요게 나타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볼 수밖에 없고 이걸 체크하는 게
바로 6월 11일 물가지수입니다. 만약 이번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지표가 나온다면요, 적어도 경기 둔화 자체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지표가 나오면 이거 경기 둔화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에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향후에 경기 둔화가 될 때 경기 둔화 견딜 수 있니 없니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고, 이번에 물가지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2.1에서 2.4% 정도가 나온다면 저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바라봅니다. 이 경우 목표가는 S&P 기준으로 6,200포인트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2.5%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약간 애매합니다. 특히나 물가가 2.7%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증시는 꽤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경기 둔화 지표가 보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지표를 확실히 확인하고 매매하고 싶어하는 구간입니다. 경기 회복 지표가 보이는 걸 확인을 하려면 적어도 7월 달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 한 15만 명 이상의 고용 순증이 나와줘야지 경제가 좋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7월 달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서 경기가 나쁘다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저라면 7월 달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주식 비중들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물가 지표가 워낙 좋아서 향후에 경기 둔화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물가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애매하고 노동시장도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보고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기까지는 저는 관망을 할 것 같고, 그게 바로 7월 달까지는 적어도 매수보다는 관망을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악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5,8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1차 매수, 그 다음은 5,400포인트 정도에서 2차 매수, 이런 식의 의사결정들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확히 언제 타이밍에 매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 가지고 악재폭을 계산을 하고 나서 매수 포인트를 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비농업 고용지수의 해석과 제가 생각하는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오늘 증시와 함께 환율과 금리 전망도 함께 챙겨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